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183쪽입니다. 사장, 강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소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목차를 크게 강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까지는 이제 건축법 총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건축이 어떤 거다. 또 건축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그런 이제 일반적인 얘기들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건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세부적인 규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요, 1번요. 그러니까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아무튼 조경을 해야 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먼저 해설 보시면,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땅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나무 심어라.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로 대통령이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고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의 녹지지역. 그러니까 9번,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위로 올렸습니다. 9번, 국토계획법의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 관리지역.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작은 1번과 9번을 합치면 녹관농자가 되죠. 주상공이 아닌 녹관농자는 이미 주변이 다 녹지입니다. 따로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2, 3, 4 공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공장이요.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공장 덩어리가 3번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번 산업단지의 공장은 이미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조경 등등을 다 갖춘 겁니다. 다음에 5번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고요. 소금기가 많은 땅에다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나무 심어도 다 죽게 되겠죠. 6번 축사. 돼지들이 꿀꿀꿀 우리 돼지들이 사는 대지에는 왜 나무 안 심어주냐고요. 돼지들아 돈 없다. 사람부터 살고 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7번 가정건축물 3년 쓰고 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요. 8번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로 국토부로 정하는 것. 단 해당 시설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해야 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콘크리트 땅이니까 나무 심어라. 그 다음에 10번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상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 다시 이제 문제 1번 올라가시면 조경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자연 녹지지역, 녹지지역이면은 나무 안 심어도 되죠. 동그라미 2번 상업지역, 대지에 건축하는 면적 1000제곱미터 물류시설. 조그만 물류시설은 나무 안 심어도 되지만 상업지역일 때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3번 조그만 공장. 4번 축사, 나무 안 심어도 되죠. 5번 자연환경보전지역, 나무 심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 문제요. 2번.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물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즉 작게 쪼개지 마라는 거죠. 조례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별 최소 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말의 해설 보시죠. 기본서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60, 150, 200입니다. 작게 쪼개지 마라.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주거지역, 기타지역, 주기, 환갑 한 번 돌아오시는 게 60살이죠. 인생의 주기 한 바퀴 도는 게 60이고요. 공업지역, 상업지역, 공상, 150, 15야 달 밝은 밤에 우리님 어디 계시는지 공상에 빠지고요. 그러니까 녹지 200, 중국시인 200, 이태백이 있죠. 이태백이 술 마시고 공업지역에 누워있다. 생뚱맞잖아요. 녹지지역에 누워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돼 있죠. 문제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60, 150, 200이니까 120, 90, 330 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업지역, 그러니까 공상 150, 15야 달 밝은 밤이죠. 3번 상업지역 150 맞고 4번 공업지역 200이 아니라 150입니다. 하나씩 다시 짚어보면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 60, 동그라미 2번 주거지역 60, 3번 상업지역 150, 5번 공업지역 150, 5번 녹지지역 200입니다. 맞는 것은 3번이 맞죠. 3번 문제요. 건축법상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있는데요. 먼저 역시 그러니까 아래 해설을 보시죠. 해설이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모이는 바글바글 지역에, 여기다 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는 바글바글 건축물을 지으려면 사람들 앉아서 쉴 수 있는 빈 땅을 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공개공지는 전체 땅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내놓게 되고, 그러면 땅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줄고 건물이 날씬해지겠죠. 같은 비율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건물이 날씬해지니까 매장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반발이 심하겠죠. 매장 면적은 찾으면 깨줄게. 위로 붙이는 겁니다.
용적률이나 아니면 높이 제한을 그러니까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글바글 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주상공 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에서 그러니까 전일준이 있죠. 전용 주거지역은 조용한 양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글바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네 가지 다 바글바글이고요. 공업지역, 전용공업, 도가스, 일반공업, 공업단지죠. 준공업지역, 일준상준의 도시화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바글바글 건축물,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와 28가지 용도가 있죠. 그 중에 6가지와 다중이용시설을 지을 때에는 공개용지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3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개용지, 공개용을 설치해야 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일준상준이 아닌 것은 찾으면 되죠. 동그라미 1번 전용주거지역입니다. 답은 1번이죠. 2번에 일반주거, 3번에 준주거, 4번에 준공업지역, 5번에 상업지역은 다 대상입니다. 답은 1번. 4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개용지, 공개용을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인 6가지와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그 6가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다 외우는 건 뭐 외우기는 쉽지 않겠고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일반 공업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근데 일반 공업지역 자체가 틀린 거죠. 일반 공업지역이 아니라 일준상준. 공업지역으로는 중공업지역만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일반 공업지역이 틀린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일반 주거지역. 3번 준주거지역. 4번 일반 상업지역. 5번 유통상업지역. 4번, 5번은 둘 다 상업지역이죠. 일준상준에 해당합니다. 또 우리 시험에서도 그 28가지 가운데 6가지 갖고 나온 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일준상준 그 공개용지 확보 대상 지역이 초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5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공개용지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숙박시설은 그러니까 공개용지 설치 대상 건축물이다. 5,000제곱미터 이상 6가지 중에 뭐 숙박시설 포함되겠죠. 뭐 예를 들면 호텔이요. 거기 뭐 커피숍도 있고 뭐 무슨 뭐가 회의장들도 있고 그런 것들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2번 공개용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위로 붙이게 해준다. 용적률 1.2배 이하 맞고요. 3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조례 가정하는 건축물도 공개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맞고요. 4번 공개용지에는 긴 의자,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 경우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도 있다. 긴 의자, 영어로 벤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앉아서 쉴 수 있게 하자고요. 맞습니다. 뭐 필로티는 기둥만 박혀 있는 트여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5번 공개용지 면적은 대지 면적 15% X여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죠. 6번 문제요.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로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빼야죠. 그게 이제 건축법 도로입니다. 건축법은 불이야 도망가자 피난이죠. 인도를 따라서 도망가자고요. 그러니까 도로 따라 도망가자니까 인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안 되고 기타 이러저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다음 쪽 가세요. 186쪽에 7번 문제의 해설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법 도로에 가기 전에 먼저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건축하려고 하는 땅이 대지이죠. 건축하려면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 땅이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로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땅에 건축을 하려면 그게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근데 접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에 지장이 없거나 여기 뭐 개구멍을 열어놨거나요. 아니면 옆에 공지가 있으면 그리 도망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큰 덩어리 건축물이 들어설 때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우르르 빠져나가게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공장 3,000제곱미터 이상은 4m 이상 접해야 된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요. 줄여서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런데 소방차가 와서 좌대를 펴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6m가 필요하다고요. 소방차 좌대가 6m입니다. 따라서 도로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중에 도로가 뭐냐고요? 건축법 도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도 피난 목적이고 건축법의 도로 자체도 피난 목적인 거죠. 건축법 도로의 규정은 지금 7번 문제 해설의 가운데 있는 굵은 글자들이요. 사람이 뛰어서 도망가야죠. 보행과 또 앰뷸런스 소방차 빨리 와야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아까 여기서 2m 이상 나오고 건너편도 2m 이상 나오니까 너비가 4m 이상은 돼야 되죠.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차 다니고 사람 다닌다고 모두 도로가 아니라 공법이니까 관청에서 발표를 해야 도로가 되죠.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등에서 각종 법령에 의해서 발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 허가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아무튼 관청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도로, 만들어져 있는 도로만이 아니라 고구마밭에 선만 그어놔도 곧 머지않아 도로 만들니까 그걸 도로로 보고 그 옆에 건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피난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보행은 가능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산동네 계단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뛰어서 다닐 수가 있지만 차는 안 다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 곤란의 경우에는 계단길 세 글자 너비 얼마요? 3m 이상이면 되고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만든 규정이죠. 그래서 소방도로라고 부릅니다. 소방호스 하나가 15m예요. 쑥 들어간 깊이가 10m 미만이면 소방관 아저씨 1명, 소방호스 하나로 처리가 됩니다. 너비 2m 이상. 들어간 깊이가 35m 미만이면 그러면 소방호스 3개가 필요하죠. 소방관 아저씨 2명이 뛰어가야 됩니다. 너비 3m 이상. 35m 이상 쑥 들어가 있으면 소방호스 연결로는 안 되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너비 6m 이상은 돼야 된다. 법령에 의해서 고시가 되었다. 국토계획법, 도로법의 도로, 사도법은 좀 특별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통해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인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내용 외우기 전에 이건 민사상의 토지이용 계약에 대해서 관청에서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어느 개인이 저 안쪽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거기 안쪽까지 들어가기 위한 그 사이 앞에 있는 다른 사람 땅 일부를 다 도로로 당신 땅을 좀 쓰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민사상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거에 대해서 관청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게 이쪽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입니다. 여기서 외우실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도로가 지정되려면 저 안쪽 사람이 이 입구 쪽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정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허가권자가 봤을 때 특별하게 그 앞쪽 땅에 큰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등 동의 얻기 곤란 아니면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에 사실상 통로로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고 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다. 한번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하게 되면 저 안쪽 사람이 이제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한번 도장 찍어주시면 함부로 뺄 수 없다고요. 그때는 반드시 모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 안쪽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도로로 되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도로만이 아니라 예정 도로도 도로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건물 지을 때 도로를 먹으면 안 되죠. 그것을 뭐라고 하고요. 건축할 때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선과 관련해서 도로 너비는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건축법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느 골목길이 있습니다. 골목길이 있는데 양쪽으로 도로를 낼 수 있으면 이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분의 1씩 도로를 확보하면 되고 저쪽으로 도로를 낼 수가 없는 조건이면 이쪽으로 해서 도로 너비를 다 갖춰야 되는 거죠. 도로 너비는 갖춰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와 관련된 건축선 규정이고
그 다음 내용은 도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정건축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정건축선은 도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답답하다 물러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곳을 보시자고요. 어느 곳이 있는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지었다고 치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지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은 A 동네 다니기가 편하세요? B 동네 다니기가 편하세요? B 동네가 훨씬 넓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넓게 트여 있습니다. 여기도 법을 위반한 사람은 없죠. 근데 뒤로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훨씬 개방감 확보 좋잖아요. 근데 이걸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저 B4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리면 답답해지잖아요. 관청에서 선을 정하는 겁니다. 건물 지을 때 이 선을 넘지 마라 라고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도시가지 모양을 훨씬 더 깔끔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청에서 따로 지정했다고요. 지정건축선. 답답하다 물러가라. 답답하다 물러가라 인 거죠. 답답하다 도관농자 중에 어느 지역이요? 도시지역에서요. 물러가라 몇 글자요? 네 글자. 몇 미터 이하에서요? 4미터 이하에서 무르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요. 건축선. 이건 이제 법적 용의는 아니지만 일선에서는 도로 규정과 관련해서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건축선,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축선, 법정 건축선. 이건 허가권자가 따로 지정하는 지정 건축선, 법정 건축선, 지정 건축선 둘 다 아무튼 건축선이죠. 건축선이니까 건축할 때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표 아래는 예를 들면 담장 등 설치를 위해서 조금 파고 들어가는 건 봐주겠다. 그 다음에 건축선 그러면 그 선을 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선을 넘지 않는데 한도 끝도 없이 아간이고요. 4.5m 이하에서는 창문도 밖으로 열지 마라. 화물차 적재함 높이가 4.5m입니다. 창문을 바깥으로 열면 그러면 화물차랑 부딪히게 되는 거죠. 저 4.5m 위에서는 건물은 넘을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문은 잠깐 열고 닫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상이 도로에 따른 법정 건축선, 그냥 건축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 건축선, 그 다음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요 규정들입니다. 이 전체가 이제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다시 앞쪽 와서요. 185쪽에 6번 문제가 있죠. 6번 건축법 도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대지는 너비 4m 이상 도로에 6m 이상 접해야 된다. X요. 소방차 좌대가 6m고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는 거죠. 1번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행은 가능하지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지 않아도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다. 산동네 계단길 맞죠? 2번이 맞습니다. 3번 도로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3m 이상이어야 하지만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소방호스 하나로 되죠. 소방관 아저씨 1명, 너비가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3m 틀렸고요. 4번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 등에서 신설 변경에 대한 고시가 된 도로는 모두 건축법 도로가 된다. X요. 그냥 동그라미 4번 끝에 고속도로 하나만 쓰시면 되죠.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는 이 법에 따라 됐지만 보행 자동차 통행 이것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건축법 도로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죠. 자동차 전용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없습니다. 5번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만 건축인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폐지할 수 있다. X요. 뒷문장 색 X요. 폐지할 때는 동의받아야 된다. 그걸로 끝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되죠. 7번 문제요. 도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예외가 없는 것은 동그라미 1번 도로는 폭이 4m 이상이어야 된다. 원칙 예외 3m, 2m, 3m, 6m가 있죠.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도로는 실제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된다. 가능한 상태만이 아니라 고구마 밭에 선만 그어도 도로가 될 수가 있죠. 예정도로도 도로가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3번
도로는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야 된다. 원칙 맞지만 산동 내 계단길, 도로 안가 차 못 다닐 수도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법령에서 신설 변경 고시가 있어야 된다. 틀렸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는 또는이죠. 여기도 또는이고요. 법령에 고시가 되었거나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것도 도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도로는 보행이 가능해야 된다. 어떻게 됐든 간에 보행은 가능해야죠. 피난 목적이니까요. 답은 5번이 됩니다. 8번 문제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 신고 시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거나 도로를 폐지 변경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요 10글자죠. 지정 때 동의받아라.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폐지 때 동의받아라.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맞죠? 3번.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 해외에 거주하거나 사실상 통로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로를 폐지 변경할 수 있다. X요. 폐지 변경 때는 어떠한 단수 조건 없이 무조건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받아야 된다. 맞죠? 틀린 것 4번입니다. 건축법 도로는 처음에는 뭐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내용을 이해하고 나시면 아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보셨고요. 다음 이제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이제 국토계획법부터 계속 이제 보신 개념이니까 아주 어색한 개념, 그러니까 생소한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큰 틀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문제를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먼저요. 가기 전에 그래도 기본 개념은 짚고 가야 되겠네요. 기본 개념을 보시면 2장 넘어와서요. 190쪽에 14번 문제 해설이 있습니다. 문제의 배분, 편집상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문제 배열이 새로 돼서 기본적인 해설이 뒤에 있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내용을 쭉 계속 반복해서 보실 테니까 큰 어려움은 없겠죠. 자, 보시죠.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이요. 건폐율, 건축물이 땅을 얼마나 덮냐라고 하는 거죠.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 건축물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이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국토계획법 내용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 남는 건 뭐냐면 대지면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대지면적이 있습니다. 땅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지도상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외가 있죠. 예외사항으로요. 도로와 건축선, 도로로 정해진 땅, 건축선 저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건 지금부터 빼고 계산하라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 시설 잡혔으면 지금부터 빼고 계산하라고요. 건축법 도로로 잡혔거나 시설로 잡혔으면 지금부터 빼고 계산하라. 다음에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이 있죠. 건축면적. 건축물의 수평, 투영 면적, 즉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자 면적을 얘기합니다.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죠. 물론 역시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요. 이것저것 뻗어놓은 게 있으면 저 뻗어놓은 그 아래는 허당 공간인데 끝까지 다 그림자 너무 억울하다고요. 끝에서 빼주겠다. 쭉 뻗어놓은 부분은 끝에서 1, 2, 3, 4m 뺀다. 전통사찰 4글자 4m.
돼지집 3글자 축사 3m, 한옥 2글자 2m, 기타는 1m 빼준다.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그러니까 1m 이하 부분은 빼준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뭐 기타도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면적이 바닥면적 합계죠. 바닥면적은 특정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 덩어리 되는 건축물에 그러니까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 없어요. 1층 바닥면적 특별히 정해야 되죠. 2층 바닥면적 아니면 101호 바닥면적, 102호 바닥면적 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적에서 제외거나 그러니까 계산을 달리하는 것들 예외 규정들이 있죠. 벽 기둥에 구획이 없다고요. 주유소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끝에서 그러니까 1m, 1.5m 빼준다. 1m 빼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노대, 그러니까 발코니를 얘기하는 거죠. 흔히 베란다, 그러니까 그쪽은 벽에서 1.5m를 빼준다. 아래층에서 불 올라오는 걸 막는 거죠. 3번 필로티, 기둥만 박혀 있으면 열린 공간이니까 공동주택 등등등의 경우에 빼준다. 4번 승강기탑, 굴뚝, 사람 다니는 공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빼주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빼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좀 뭐 더 있겠죠. 그 다음에 연면적은 한동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특별한 게요. 아까 보셨던 용적률 식이 뭐였어요?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이 빨간 연면적과 이 노란 연면적이 다르다고요. 연면적이 이 용적률 분수식에 올라갈 때는 여기서 뭘 빼준다고요? 지하층 빼주고, 주차용 면적 빼주고, 피난 안전구역 빼주고, 그러니까 꼭대기에 있는 대피 공간 빼준다. 지주피대 빼준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알뜰히 쓰는 거 좋은 일이라고요. 걱정하시고 만드시라. 교통난, 주차난 심각하니까 주차장 빼주고,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옆 건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받지는 않게 해주겠다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면적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2장 앞으로 와서요. 187쪽 9번 문제죠. 그러니까 9번. 그러니까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이다. X 틀렸죠. 9번 187쪽 9번이요. 동그라미 1번.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동그라미 2번.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지하층은 포함하지 않는다. 맞죠? 2번이 맞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3번. 건축법 규정을 통해서 국토계획법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틀렸죠? 국토계획법은 토지용과 관련해서 기본 규제를 내놓은 거고요. 건축법에서 세부적인 건축에 대한 규제들을 하니까 강화할 수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4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2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X 틀렸죠. 용적률이요. 그러니까 그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의 비율.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연면적인데 2동 이상이면 이 분자에 들어가는 게 연면적의 합계가 됩니다. 뭐냐 상식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건폐율 50%, 그러니까 1000분의 500, 그러니까 용적률 200%, 그러니까 1000분의 2000이라고 하죠. 그러면 한 동을 지을 수도 있고 2동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동을 지으면 2000까지 허용되니까 여기 이 덩어리 바닥 합계가 1200이면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800짜리가 올라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2000까지다 라고 하는 거지. 얘 2000, 얘 2000, 그러면 거기다가 건물을 100개 지어서 100개마다 2000씩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체. 그러니까 한 동 연면적, 2동이면 연면적의 합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5번. 도시적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준을 어기면 안 되죠.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가 적용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500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봤을 때 500짜리 건물을 지었고 땅이 1000이죠. 그러니까 작게 쪼개지 마라. 크게 쪼개라.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그러니까 400과 600으로 쪼개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면 여기는 400분의 500, 죄송합니다. 600분의 500, 600분의 300이 들어가야 되는데 500 들어가니까 다음에 이걸 200을 썰어낼 거냐고요. 이렇게 쪼갤 수 없는 거죠. 건폐율 기준에 어긋나게 쪼갤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9번, 옳은 것은 2번이 되죠. 그러니까 10번 문제예요. 건폐율 60%가 허용되는 도시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토지에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최대 건축 면적은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m 길은 있지만 얘는 건축법 도로가 안 되죠. 건축법 도로 너비를 확보하라고요. 4m를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지금 2m짜리 골목길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1m, 1m가 들어오게 되죠. 따라서 이 사람 남은 땅은 대지 면적에서 도로는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도로 잡힌 부분은 제외하니까 20m에 가로 20m, 세로 10m 땅입니다. 200제곱미터 땅이죠. 그런데 60%가 허용된다고 했으니까 200제곱미터의 60%, 3번 12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11번 문제요. 대지도로 건축선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대지는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4m까지 접하는 거 아니죠. 사람이 어느 정도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정도 2m 이상이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지 않아도 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어디에요? 계단길. 계단길 몇 글자요? 3글자 3m 이상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2번이 맞고요. 3번 도로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2m 이상 X요. 4m 이상이 돼야죠. 4번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지 않고 예전에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X요. 폐지 때는 100% 동의받아야 된다. 5번 특특시군구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6m 틀렸죠. 답답하다 물렀거라. 도시지역 4m 이하입니다. 그래서 11번 맞는 것은 2번이 되죠. 11번 문제 답이 2번이었고요. 죄송합니다. 12번 문제요. 건축선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된다. 도로 먹지 마라.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소유 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가 있고 해당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 전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유 너비에 상당한 수평거리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X 틀렸죠. 그냥 그러니까 상황을 간단히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봐도 되고요. 여기에 이쪽으로 뻗을 수가 없다고요. 도로 너비를 잡아라 라고 하면 이만큼 도로 너비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이쪽부터 잡아야 됩니다. 해당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서 도로 너비의 수평거리만큼을 물러난 선, 이 선이 건축선이 되죠. 여기가 도로가 될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는 건축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쪽부터 너비를 잡아야 되는 거죠. 2번 틀렸고요. 12번 문제 2번이 답이죠. 3번 너비가 4m 이상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도 미만인 경우에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6회 시험 때 그야말로 티라노사우루스 할 때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조그만 도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끝이 뼈 조각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차가 나오게 되죠. 차가 나오고 이만큼 나와서 꺾어지게 되는데 애들 뛰어놀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다 건축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 사람 땅이긴 하지만 건축하지 마라. 그래야 그러니까 차가 나오면서도 지금 이쪽에서 돌지만 여기가 어떤지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3번 맞습니다. 4번 특특시군구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 위치정비, 환경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도시지역 답답하다 물러가라. 5번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냐다. 담장 등 기초잡기에서 좀 먹을 수 있다. 파고들 수 있다. 맞습니다. 12번 틀린 것은 2번이었죠.
13번 문제요.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이고 용적률 240%, 건폐율 40%인 경우 최대 한도를 적용하면 최대한도를 적용하면 몇 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는가? 40%, 240%입니다. 최대 한도를 적용하면 그냥 그대로 몇 배예요? 6배이죠. 6배니까 몇 층 이상이 되는 거고요. 6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국토계획법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14번 문제요.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림자 면적이죠. 그리고 지도상의 면적이요. 대지 안에 도시군계획설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설에 포함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시설 결정됐으면 그건 지금부터 빼고 계산하라고요. 맞습니다. 1번이 맞죠. 동그라미 2번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그림자 면적입니다. 평균 바닥 면적 그런 거 아니고요. 3번 건폐율은 건축 면적의 총 건축 면적에 대한 비율, X 뭐 그런 거 없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축 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4번 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건축 총 면적을 말한다. 뭐 틀렸고요. 뭐 그런 단어 없고요. 그냥 바닥 면적 합계죠. 바닥 면적에 지하층 뺀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지하층 월세 내고 써요? 아무나 공짜로 써요? 월세 내고 쓰는 공간이죠.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거예요. 바닥 면적에 포함되니까 연면적에 지하층 포함됩니다. 연면적에 지하층 포함되는 거고요. 언제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빠지는 거죠. 4번 틀렸고요. 5번 용적률이란 지하층을 포함한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대지면적의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 그건 되는데 지하층을 포함한다. 그래서 틀리는 거죠. 14번 맞는 것은 1번입니다. 15번 문제요. 면적 등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지정된 경우 도로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지만 도로를 설치하기 전에 예정도로인 상태에서는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X요. 도로가 정해지면 아직 도로를 안 만들었어도 머지않아 도로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해라. 1번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한옥에서 한옥 몇 글자예요? 2글자죠. 처마, 비 들이치지 말라고 처마, 햇볕 들이치지 말라고 차양, 그 다음에 작은 석가래 받치는 것 부연 등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한옥이니까 2m 이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소면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는 거죠. 4m, 3m, 2m, 1m 빼준다. 동그라미 3번 바닥 면적 산정할 때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등은 해당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받지 않는다. 맞죠? 3번이 맞습니다. 4번 연면적은 한동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며 맞죠? 지하층은 제외된다. X요. 지하층 포함됩니다. 5번 용적률을 산정할 때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X요. 지주피대만 빼주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요. 다음과 같이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있다. 이 토지에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현 상태에서 지상으로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은 얼마인가? 16번 문제요. 용적률이 200%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는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1000분의 2000까지가 허용되죠. 2000까지가 허용되지만 뭐 빼주고요. 첫 번째 지하층 빼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빼고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얼마예요? 800을 쓰고 있죠. 800을 쓰고 있으니까 1200을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다음에 17번 문제예요. 다음 그림은 지상 3층 다락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축물이다. 2, 3층은 주거 전용 공간이고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인데 그 높이는 1.7m, 처마 길이는 50cm이다.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용적률, 건축물, 건폐율 최대 한도가 200%, 550%라고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 문제 넷째 줄에 있는 연면적,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죠. 연면적은 뭐예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잖아요. 요 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필요한 건 뭐고요? 용적률이죠. 용적률이 셋째 줄에 200%. 지금 대지 면적이 얼마래요? 그러니까 200제곱미터이죠. 200제곱미터니까 400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400 중에서 얼마를 쓰고 있냐고요? 1층 주차장 빼죠. 그 다음에 2층, 3층 100을 쓰고 있습니다. 다락 50제곱미터가 있긴 한데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 사람이 쓸 수가 없죠. 물건 몇 개 넣어놓는 겁니다. 경사진 형태 1.8m 이하인 다락 그건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1.7m니까 빼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얼마를 쓰고 있어요? 200을 쓰고 있고 200을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 200제곱미터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 문제에 출제하신 분께서는 아주 기술이 뛰어나죠. 여기다 200제곱미터를 더 올린다고요. 어떻게 올릴까요? 저 지붕 위나 굴뚝에다 올리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서요. 이제 딱 하면은 다락과 굴뚝이 둥둥 뜨겠죠. 옆으로 살짝 빠집니다. 이제 거기다 200제곱미터를 얹고요. 또 딱 하면은 다락과 굴뚝이 와서 붙고 그런 경우인가요? 아무튼 뛰어나신 분입니다. 답은 5번 200제곱미터입니다. 18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 중 틀린 것은 자 20번까지가 이쪽에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좀 시간이 길지만 20번까지 가고 쉬도록 하시죠. 18번 그러니까 면적, 높이 산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승강기 탑,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 굴뚝,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X요. 거기 사람 쓰는 공간 아니잖아요.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건축물 중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1번이 답이고 2번 맞습니다. 3번 해당 건축물 부속 용도로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맞죠? 4번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고요. 5번 건축물 높이는 땅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높이로 한다.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틀린 것 1번이요. 19번 문제 지하층이 2계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이며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높이가 12m, 나머지 3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 법령상 층수는 읽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림을 그리셔야죠. 또 그림 그리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다고요. 땅이 있고 그러니까 지하는 2계층을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래요? 건축물 바닥 면적은 600이랍니다. 그런데 300제곱미터는 높이가 12m이고 다음에 그러니까 300은 높이가 16이랍니다. 여기가 12m, 여기가 16m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몇 층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우선 그러니까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가 있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상암 축구 경기장 쭉 스탠드가 뻗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3층이고 이 자리는 3층 높이가 되는 거고 이 자리는 4층 높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르면은 많은 층수로 하는 거죠. 4층이 되는 거죠. 그림 그리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답은 4층 3번이 되죠. 20번형 그러니까 면적, 높이, 산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그 층수는 가중 평균 층수로 산정한다. 글자로 갈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보시죠. 여기는 3층, 4층이니까 이 건물은 3.5층이요. 초건물 몇 층이요? 초건물은 2.7층. 초건물은 12.47층. 그렇게 얘기하는 적 없잖아요. 그냥 가장 많은 층수로 본다. 이 건물은 4층이죠. 층수를 달리하면 많은 층수로 본다는 거죠. 1번이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건축 면적은
원칙적으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림자 면적 맞죠? 3번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고요. 4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63빌딩 거짓말. 60빌딩이죠. 그러니까 지하 3층 지상 60층이면 걔는 60층짜리입니다. 어디까지 파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요. 5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 1번. 아무튼 이 건축법에서요. 이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각각의 면적 산정, 특히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부분, 이쪽은 이제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뒷문제에서도 또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지기도 하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다음 내용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